재무상태표에서는 이 자산이 이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래서 부채에서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되고, 또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 또 자산에서 자본을 차감하면 부채, 이런 관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였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이 수익과 비용에서 차익이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 그래서 손익은 뭐다?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거다. 어떻게? 수익과 비용의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럼 기업 회계 수준에서 이제 수익으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하면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우리가 매출액을 그 영업수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상품, 또 제품, 이 도소매업에서는 상품이 되겠고요. 이제 제조업에서는 제품이 되겠죠. 그 상품과 제품을 판매 혹은 또 어떻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실현 발생되는 금액을 우리는 뭐합니까? 영업수익이라고 하고요. 이게 매출액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출액을 우리는 뭐한다? 영업수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품일 때는 상품 매출이 될 거고요. 상품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일 때는 제품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한 영업수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이 있죠. 영업활동 이외입니다.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뭐한다?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 그래서 뭐 배당금, 뭐 수익, 혹은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뭐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용 처분이익 등이 있습니다. 다 뭐가 돼요? 여기서 다 보면 처분이익이란 말이 공통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인가 하면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어떻게 나한테 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분이익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이제 수익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해요? 이 계상 어떻게 하면 기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손익계산서 장부상에 기록할 어떻게 해요? 수익을 금액을 어떻게 한다? 화폐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회계했을 때 말했었죠. 뭐 한다? 이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화폐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화폐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화폐로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장부에 뭐 할 수 있다? 기록 계상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수익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제 대가를 어떻게 한다?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뭐 하죠? 이 받은 현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측정할 우리가 말했을 때 기준 금액이 될 것이고요. 대가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겠죠. 뭐 물물교환식으로. 이럴 때 장부상에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받았을 때는 현금 받았을 때 뭐가 돼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겠죠. 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증빙서류 뭐가 돼요? 우리 보통 말할 때는 뭐 영수증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회계사는 뭐가 될까요? 세금계산서라든지 뭐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혹은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뭐 전표가 있을 것이고 또 뭐한다? 이런 영수증이 있겠죠. 이런 거에서 또 어떻게 여기 돼 있는 금액대로 돈을 받을 거니까 그대로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현금 이외에 어떻게 돼요? 물물교환식으로 다른 자산을 받는 경우죠. 이럴 때는 이 자산에 뭐한다? 내가 뭐합니까? 공정가액으로 우리가 뭐한다? 이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공정가치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가치를 뭐한다? 우리가 이 자산으로 우리가 수익을 측정하는 금액으로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를 한 후 뭐가 있죠? 뭐 매출 애누리나 뭐 이거 있잖아요. 애누리 반품은 앞에 우리가 재고자산을 때 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매출에 뭐가 있죠? 매출 애누리, 제품에 뭐가 돼요? 이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금액적으로 깎는 거는 애누리가 될 것이고 이 어떻게 하자 발생했을 때 이걸 뭐 하죠? 돌려주는 거는 뭐가 되죠? 매환출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매출이니까 뭐가 돼요? 매출 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 애누리가 될 것이고 또 조기결제가 나와 있잖아요. 조기결제는 뭐가 돼요? 조기결제는 매출 할인이 되겠죠? 이걸 하자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거나 조기결제는 어떻게 되죠? 판매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했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수익을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뭐한다? 현금을 받았을 경우 혹은 뭐한다? 현금 이외에 자산 받았는 경우 혹은 뭐한다? 판매 이후에
이런 하자 발생이나 조기 결제 발생했을 때 차익 발생했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익을 인식을 할 때는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냐? 수익을 얻기 위하여 1년의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기업의 수익을 인식,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회계학에서는 뭐란가 하면 실현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실현주의. 이 실현주의를 뭐한다? 수익 인식 시기의 결정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게 매출이 뭐한다? 실현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실현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수익 실현이 있겠죠. 이 실현은 수익 획득 과정 중 특정 사건이 발생했어요. 발생해서 미래에 뭐한다? 이 매출, 앞으로 뭐하죠? 내가 판매 매출했던 대가를 뭐 할 수 있어요? 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불확실성이 어떻게 감소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수익이 실현했다 볼 수는 힘들 거예요. 왠가 하면 부도가 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하면 매출 발생하더라도 뒤에 어떻게 되죠? 대손 발생하게 돼버리면 이건 수익 발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수익 획득 과정 중 뭐한다? 미래에 이 매출이 대가에서 뭐한다? 매출 대가를 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이 불확실성이 감소해야 되겠죠. 상당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내가 매출 대가를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게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회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당히 향상됐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뭐합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뭐하죠? 재화를 어떻게 됩니까? 판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판매 기준 또는 혹은 뭐한다? 인도 기준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상대편이 뭐한다? 상대편이 뭐가 돼요? 상대가 인도했다. 제품을 인도했을 때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 시점 획득하고요. 이 시점에 뭐합니까? 회계 처리하죠.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 뭐하는 겁니까? 분계 작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뭐한다? 이 판매 기준에 혹은 인도 기준에 뭐한다? 한다는 것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요거는 보겠습니다. 이 수익을 실현되는 거는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언제가요? 획득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획득 과정이 뭐 했습니까? 완료돼야 돼요. 혹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의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용역 같은 경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다든가 우리 건물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뭐가 된다? 완료될 때까지 기업은 뭐한다? 거래에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뭐 해야 됩니까? 이행해 줘야 되죠. 그럼 수익 획득 과정이 뭐가 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완료될 때까지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익이라는 거는 뭐가 매출이잖아요. 다시 말할게 수익 일부러 뭘 봐줘야 돼요? 매출 봐줘야 됩니다. 매출입니다. 매출.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다? 이 경제적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또 뭐한다?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되죠? 내가 이 수익 획득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돼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무턱대고 내가 어떻게 부르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라 매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한다?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한다? 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기대 현금 유입액이 합리적으로 뭐한다? 내가 어떻게 돼요? 매출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수익하기 위해서는 이 현금 유입액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 수익 인식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의무를 어떻게 해요? 거의 완료가 돼야 되겠죠? 완료돼야 되는 겁니다. 완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이 기업에서는 경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상대편은 뭐가 됩니까? 매입처에서 이 용역을 어떻게, 혹은 뭐 이 재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제공받는 곳에서
이행이 돼야지만 대가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가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현금으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리하겠습니다. 수익 인식 기준은 위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보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실현은 가장 완료되고 이 완료된 것도 어떻게 해야 한다? 현금으로서 화폐 가치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대변의 매출, 상품일 때는 상품 매출, 제품일 때는 제품 매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판매 시에는 차변이 현금으로 입력합니다. 반면에 이제 현금이 아니고 외상일 때죠. 외상일 발생했을 때는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는 차변의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은 그냥 외상으로만 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고 그 외상이 아니고 이제 어음을 받았을 때는 뭐가 되겠죠?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영업수익이면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이 매출 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여기서 아실 거는 뭐가 있죠? 영업활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업활동 이외라고 되어 있죠. 영업활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에요. 이 매출이 영업활동입니다. 물론 이 매출은 도소매업은 뭐가 있을까 합니까? 상품 매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무에는 뭐가 되어 있죠? 세무 자격증 시험에서는 제조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이 되겠죠. 영업활동은 이렇게 매출을 말하고 이 영업의 수익은 매출이 아닌 영업 이외에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나타냅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된 상품 판매, 제품 판매, 용품 제공이고 영업의 수익으로 뭐가 있다? 이자 수익 혹은 임대료, 유형자산 처분이익 여기는 없지만요 별도로 환산, 오난 있지 않습니까? 해외 오난 가치가 이제 변화가 생겨서 이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금액이 더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매출과 상관없는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은 회계처리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매출 영업 수익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외상일 때 매출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혹은 받을업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업의 수익은요 외상일 때 내가 어음을 받거나 혹은 외상을 했을 때는 미수금이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매출채권이라 그래서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그 아닐 때는 외상 매출이 됐겠죠. 그렇지만 이 영업의 수익은 어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어음을 하면 안 됩니다. 어음을 받았더라도 받을 어음을 하면 안 되고 뭐로 한다?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